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이게 좀 꽤 복잡하게 얽힌 갈등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녀이신 청취자분께서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제사 문제, 또 재산 분배, 그리고 그 사이에 얽힌 미묘한 감정선들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남동생 부부랑 부모님 사이 갈등이 있는데 이걸 좀 중재하고 싶으신 마음에 저희에게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네. 이 글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그 전통적인 가치관하고 요즘 세대의 생각이 좀 부딪히는 지점들이 확실히 보이죠. 맞아요. 특히 상속이나 제사 이런 건 정말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가족 각자가 생각하는 공평함이 얼마나 다른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아마 부모님이 생각하는 공평함이랑 또 자녀 세대가 느끼는 공평함, 그 사이의 간극?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간극 오늘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죠. 네. 일단 갈등의 중심에는 남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올케분이 계신데 이분 불만이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네네. 첫 번째가 제사 참석 문제. 그 야근하고 온 남편 혼자 제사 가고 자기는 빈집에 있는 게 좀 외롭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부부는 한 몸인데 왜 굳이 다 모여야 하냐. 그것도 출가한 자녀들까지. 이런 불만인 거죠. 네, 근데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재산 분배 문제요. 아, 그렇죠. 바로 연결되죠. 앞으로 재산은 자기들이 모실 텐데 왜 재산을 시누이랑 똑같이 나누냐. 이거죠. 그러니까 의무는 더 많은데 권리는 똑같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이미 과거에 사업부를 떼어줬다거나 아니면 명절 용돈 같은 거에서도 좀 차별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의무와 보상의 불균형, 이걸 주장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라는 의무를 지니까 그럼 재산에서 좀 더 우위를 기비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군요. 네. 근데 세 번째 불만은 좀 의외였어요. 제사 때 절하는 순서가 시누이 부부보다 나중이다. 이거는 약간 뭐랄까 장손 대우에 대한 서운함 이런 건가요? 그렇죠. 상징적인 순서에서도 뭔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건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결혼 초에 친정 선물을 거절당했던 일. 양가 합의였다고는 하지만 그 서운함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다고 동생분한테 토로했다는 거죠.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최근에 그 큰아버지 제사 불참 선언하면서 빵 터진 거군요. 네. 시어머니가 음식 챙겨주겠다고 하니까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그냥 확 쏟아낸 거죠. 자, 이렇게 올케분 입장에서 보면 좀 쌓인 게 많아 보이는데 반대로 글쓴이, 그러니까 장녀분은 우리 집안 분위기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네. 시자질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다고요. 제사만 해도 나중에 동생이 물려받으면 줄여줄 계획이고 음식도 아주 간소하대요. 과일 하나, 밥, 냉수 이 정도. 네, 그리고 심지어 준비나 설거지는 거의 아버님이 하신다고. 네, 아버님이 거의 다 하시고 명절 음식은 또 도우미분이 오셔서 하신다고 하고요. 제사 준비 부담은 정말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신 게 보여요. 참석 원칙도 자녀들은 꼭 와야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는 야근하면 빠져도 되고 명절도 미리 식사만 하면 자유롭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절하는 순서 문제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아버님이 딸도 자식이다 하시면서 오히려 글쓴이 부부가 먼저 하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족보에도 따님 이름을 올렸다고 하고요. 와, 아버님이 진짜 좀 깨어있으신 분이네요. 그렇죠. 상당히 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재산 문제에 있어서도 아들, 딸 차별 없이 모든 걸 똑같이 증여된 상속이든 이걸 엄청 강조하세요. 네. 결혼 축의금 액수까지 맞춰줬다고 하니까요. 네. 회사 지분, 부동산 매각 대금 이것도 다 반반으로 할 예정이고 선생 관리 비용만 공동 부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엄격하게 공평성을 지키려고 하신 거죠.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볼 점이 있어요. 그 사위분, 글쓴이 남편분이 좀 살갑게 굴어서 아버지랑 더 가깝게 지내셨다는 거? 네.
그래서 뭐 게임기나 양주, 시계 같은 이런 비정기적인 선물이나 용돈을 좀 더 받으셨다는 부분이요. 물론 옳게 분한케도 뭐 외투 같은 거 사기셨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공식적인 재산 분배는 공평한데 이런 비공식적인 호의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는 거군요. 네. 그게 이제 옳게 분 입장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처럼 느껴졌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남동생분도 좀 난처하겠어요. 아내 불만도 있고 또 매형한테 아버지가 잘해주시는 것도 보고. 네, 딱 중간에서 난감해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군요. 결국 이게 표면적으로는 뭐 제사 부담이나 재산 액수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공평함,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각자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하는 그 감정의 문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옳게 분은 어쨌든 제사라는 의무를 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유형, 무형의 보상, 뭐 장손 대우라든지 재산에서의 우위, 아니면 시부모님의 더 많은 관심, 이런 걸 좀 기대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서운함이 커진 거고. 반면에 부모님은 또 딸, 아들 똑같이 대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하시면서도 아무래도 인간적인 교류 속에서는 좀 더 살갑게 다가오는 사위한테 마음이 더 가셨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딱 반으로 나눠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물질적인 공평성하고 정서적인 만족감 사이의 간극, 이걸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소통 방식이나 서로에 대한 기대치의 차이, 이런 게 갈등의 진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전통과 현대적인 가치관이 공존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 상속, 제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적 대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부모님이 정말 명확한 원칙으로 공평함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셨는데도 가족 구성원 각자가 느끼는 공평함의 기준이나 또 정서적인 만족도는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였네요. 그렇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가족 안에서 물질적인 공평성, 이게 뭐 나름 명확히 지켜지고 있다고 해도요. 이런 정서적인 유대감이나 관심 표현의 차이에서 오는 서운함은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각자가 좀 이해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가족 전체가 좀 더 세심하게 서로를 들여다보고 조율해야 할 문제일까요? 그 이상적인 균형점은 어디쯤일지 한 번쯤 굽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